오늘은 가히 강혜경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하 모든 언론들이 제보자 강혜경 씨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아니냐. 어떤 증거와 녹취록들이 쏟아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날인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은 오늘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카메라를 세우고 하루 종일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조국혁신당의 차교근 의원님 모시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예,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된 것 정도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 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셨는데 좀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재위 이제 국감 때문에 좀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역에 사실은 내려가 계신지는 지난 총선 때 이후에 처음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은 또 그냥 캠페인만 하시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처음이셨을 텐데 주민들로부터 주로 좀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 검정 예. 담당을 맡아서 단일화 전까지 이제 검정에 있었고요. 단일화 이후에는 영광으로 예, 가서 영광. 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금정과 영광.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응원하는 의미에서 예. 검정 군민의 노래와 영광 군민의 노래도 제가 좀 외워서 이제 현장에서 좀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모든 지자체에는 예. 구민의 노래, 군민의 노래가 다 있습니다. 아, 정말요? 해당 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면은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저희 이제 노래를 외우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부산 금정 구민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저희 조국혁신당이 이 검정구와 영광군 곡성군에 대한 진정성이 높다는 걸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좀 네.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아, 예. 그랬구나. 뭐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아이 뭐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인기는 없진 않았습니다. 없진 않았다. 예. 차규근 의원님은 어디 가시나 이홍렬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어쨌든 뭐 좀 그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선거고 자체 평가에서는 뭐 이후에 뭐 과제를 정할 텐데 네네. 그래도 득표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이 정치권에서 보지 못하는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좀 피부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차규근 의원님 정말 학구파시고 소탈하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뭐 차규근 의원님 응원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네네, 멀고도 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국감 마지막 주 국감이에요. 예, 기재위는 다음 주 월화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월화까지. 예, 대부분 아마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국감 뛰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많이 긴장하고 예. 뭐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뭐 보람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좀 그런 뭐 국감 활동으로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은 뭐 지역에 뭐 그 현장 조사도 많고 대체로 뭐 지역 국감도 많고 뭐 이러는데 특히 기재위에서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이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원님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보는 그 가업 상속 공제와 그 저기도 검투세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와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정부의 그 가업 상속 공제 세제 개편안에 하면은 이 올해 세제 가업 상속 공제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올해 맞추기가 어려우네요. 그냥 반대로 그냥 세워두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세울 겁니다. 올해 그 가업 상속 공제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만일 그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은 도이치모터스가 네. 상속됩니다. 아, 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돼가지고 네. 그 1,200억 1,200억이요. 원 예. 상속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 공제를 받는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도이치 다른 지금 현재 가업 상속 공제 기준에 하면은 다른 요건들은 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충족을 하지만 유일하게 충족 못하는 것이 매출의 기준입니다. 네네. 요 5천억 원, 예. 매출의 평균 금액 5천억 원 초과되면은 네. 지금 현재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가업 상속 공제 세제 개편안에 이 그 밸류업, 네네. 밸류업에 해당하는 그 기업이 기업들. 되면은 이 5천억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 세제 개편에 통과가 되면은 도이치모터스가 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세제 세제 혜택을 받게 보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의 예.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200억. 1,200억. 예. 기본 그 공제가 되는 셈이죠. 와, 예. 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혜택이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그러면 네네. 여권에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야권에선 그거를 예. 반대를 해야 될 텐데. 당연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있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조세 소위에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 이제 기재위의 그 상임 소위가 이제 조세 소위가 있고 경제재정 소위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조세 소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비교섭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권한 없이 위원장께서 그냥 그 저와 또 다른 비교섭 단체인 그 천하람 의원을 그 배분을 하셨는데 제가 조세 소위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 네, 조세 소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제가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겠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조세 소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국감 그리고 향후에 기재위 상임위 예. 그리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예. 이번 가업 상속 공제의 어떤 이 근본적인 문제점, 이 특혜 의혹 예.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사실은 지난주 내내 뭐 오늘 국회 법사위 오전 질의에서는 네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이제 징계 문제가 세게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 국민이 충격을 본 거죠.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들도 오늘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그 법원의 검찰의 결정이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업 상속 공제까지 받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데 여당은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글쎄 뭐 알고 계시면서 추진하는 것인지 예. 어쩐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제가 한 2달 전쯤에 이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연구위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이상 정부의 세제 개편을 봐왔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세제 개편을 처음 본다. 기재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말요? 예. 그만큼 이해 안 되는 기재부가 왜 이런지 왜 기재 그 연구위원 하는 말이 예. 그래도 그 전에는 기재부 직원들이 예. 나름 소신이 있었고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는 게 느껴졌는데 예. 올해 세제 개편을 보면은 예. 기재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위원들조차도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현상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상당한 엘리트 의식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저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스템. 이런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예. 나라 곳곳에서 그 목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도 이번에 시스템이 완전히 물론 이제 예전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은 네. 완전히 상징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진 걸 갖다가 보여준 것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언론에서 사라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이프로스란 용어입니다. 이프로스 그러네요. 지난 정부에서 항상 만일에 네. 뭔가 검찰이 약간 불편한 어떤 그런 뭐 있다 그러면은 바로 뭐 이프로스 난리가 나고 그렇죠. 그것이 언론에 도배가 되고 이것이 마치 뭐 검찰이 이 뭐 여론이 양 해가지고 또 여론을 주도하고 예. 이렇게 막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프로스 시끄러다 난리 났다는 그 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존재감이 제로가 검찰이 이미 죽었고요. 이번에 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결정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 사설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아주 다종다기하게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게 뭐 누구의 후광이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그래서 진짜 이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리고 기존에 현행 세제안에 의하더라도 이게 매출액 5천억 원, 뭐 3, 4천억 되는 그 이상이 되는 기업의 사례도 이미 많지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기준을 높이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회사를 넣기 위한 세제 개편이다.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 그렇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세제 개편안. 뭔가 정당하지, 공정하지, 뭐 정의롭지 않은 뭔가 로비에 휘둘린 뭔가 이 어떤 공식적 루트가 아닌 그걸 통해서 내려진 오더에 따라서 이 세제 개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의원님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그냥 무너지는 방식으로 그냥 협조하는 거라면 실제로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런 뭐 실제 무슨 그런 오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10일 전 이제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부 장관 상대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장관은 이제 특정 한 기업을 만 염두에 두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조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보거나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이분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고 주식 거래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 검찰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은 죽었다. 뭐 법치주의 사망 선고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시쳇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검찰 웃기고 자빠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할 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